여러분, 잠깐만 솔직해져 보겠습니다. 열심히 살고 계시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퇴근 후에도 부업을 고민하고 아끼고 계산하고 불필요한 지출 줄이려고 애씁니다. 커피 한 잔도 집에서 타 마시고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먹으려 노력하고 할인 정보에 귀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벌고는 있는데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데 통장은 늘 제자리입니다. 아니, 어떤 달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쓴다고 생각했는데 돈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내가 소비를 더 줄여야 하나?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하나?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밤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가계부를 다시 펼쳐보고 카드 내역을 확인하고 또다시 절약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질문을 수백 번, 수천 번 스스로에게 던진 분들 중 아주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집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능력이 모자라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당신이 매일 발을 들이고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쉬는 그 공간이 돈을 붙잡아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돈이 안 모이는 집, 돈이 들어왔다가 새어나가는 집의 공통된 구조와 신호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30년 넘게 수천 채의 집을 보며 확인한 패턴들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돈을 붙잡아주는 집인지 아니면 조용히 흘려보내는 집인지 분명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돈은 노력한 만큼 따라온다. 열심히 살면 결국 모인다. 성실하면 기회가 온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돈을 하나의 기운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기운은 사람보다 먼저 머무를 공간을 확인합니다. 마치 손님이 식당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메뉴판이 아니라 식당의 분위기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아무리 큰 돈이 들어와도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 돈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마치 의자가 없는 방에 손님을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들어오긴 하지만 머물지 못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하고 주변에서 인정도 받는데 유독 돈이 남지 않는 분들.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받고 부업도 하는데 계좌 잔액은 늘 비슷한 분들.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자책하는 분들. 그분들 집에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 안 어딘가가 항상 어수선하거나 막혀 있습니다. 현관이 답답하거나 거실 중앙이 비어 있거나 물건이 사방에 흩어져 있거나 오래된 것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돈은 정리된 곳을 좋아합니다. 안정된 흐름을 좋아합니다. 예측 가능한 공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이 불안하면 돈도 불안해집니다. 집이 흔들리면 돈도 따라서 흔들립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 하나 드리겠습니다. 돈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집의 태도를 보고 반응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는 저축할 거야 라고 다짐해도 집이 여긴 돈이 머물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 돈은 집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수천 건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집은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거실이나 주방을 떠올리십니다. 넓고 밝은 거실, 깨끗한 주방.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재물의 첫 관문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돈이 처음 발을 들이는 자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돈도 이곳을 통해 들어옵니다. 이곳이 어둡고 막혀 있고 답답하면 돈은 들어오자마자 돌아서 나갑니다. 지금 당장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가득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문을 열자마자 숨이 막히는 느낌은 없습니까? 우산, 쇼핑백, 택배 상자, 분리수거 쓰레기가 한쪽에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조명이 어둡거나 아예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정리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와도 괜찮다는 신호를 집이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긴 자리가 없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남편도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돈이 자꾸 새는 느낌이 들어요.
벌이는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모일까요? 벌이는 그대로인데 카드값이 남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가전 고장비, 차 수리비에 매달 뭔가가 터졌습니다. 집을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현관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신발이 가득했고 벽면에는 오래된 우산과 가방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며칠 된 택배 상자가 그대로였습니다. 조명도 어두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빨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람도 빨리 지나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머물 리 없습니다. 신발을 절반으로 줄이고 벽면 정리하고 조명을 밝게 바꾸고 동선만 정리했을 뿐인데 그해 처음으로 통장에 돈이 남았습니다. 3개월 후 연락이 왔을 때 그분은 신기하게도 예상 밖의 지출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집 현관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돈이 들어올 때 환영받는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까? 돈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머무를 수 있느냐입니다. 집 구조 중 돈이 가장 싫어하는 구조는 기운이 흩어지는 구조입니다. 중심이 없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집. 초점이 없고 모든 것이 주변부로만 밀려있는 집. 거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실 중앙이 텅 비어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가구가 벽에 붙어 있고 중심은 허공만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물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시선이 정리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돈이 들어와도 앉을 곳이 없습니다. 마치 의자는 많은데 다 벽에 붙어 있어서 가운데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자영업을 하던 60대 부부였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님도 꾸준히 오고 매출도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번 것에 비해 남는 게 없다였습니다. 식재료비,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고 조금 모이나 싶으면 어디선가 돈이 나갔습니다. 집을 보러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중심 공간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 TV, 책장 모두 벽에 붙어 있고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도넛처럼 중심에 구멍이 뚫린 구조였습니다. 왜 이렇게 배치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넓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청소하기 편하고요. 그분의 답이었습니다. 넓어 보이는 것과 돈이 머무는 것은 다릅니다. 중심이 없으면 에너지가 모이지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원형 테이블 하나를 거실 중앙에 놓고 그 위에 화분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소파 배치도 약간 조정했습니다. 중심을 만든 겁니다. 3개월 후 전화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가요. 그분의 말씀이었습니다. 돈은 중심이 있는 집에만 안 씁니다. 흩어진 공간에는 흩어진 돈만 옵니다. 집은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울처럼 반영합니다. 오래된 물건, 고장난 채 방치된 가전, 언젠가 쓰겠지라는 말과 함께 쌓여있는 것들. 5년 전 옷, 10년 전 신발,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주방용품들. 이것들은 모두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신호입니다. 나는 아직 그때 살고 있어요 라고 집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은 미래로 흐릅니다. 기회는 앞으로 옵니다. 그런데 집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둘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시간대가 다른 사람들끼리는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장난 시계, 깨진 그릇, 안 나오는 형광등, 닫히지 않는 서랍. 이런 것들을 괜찮아, 쓸 수는 있어라며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건 집에게 불완전한 상태로 살아도 되라고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돈도 불완전한 상태로만 들어옵니다. 온전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70대 남성분의 집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집 좀 봐드려야 할 것 같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집에 들어섰을 때 시간이 멈춰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니 어쩌면 2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고장난 시계, 작동하지 않는 에어컨, 열리지 않는 창문, 쓰지 않는 물건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왜 안 버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귀찮아서요. 그리고 익숙해요.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고장난 것은 수리하거나 버리고 쓰지 않는 것은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항하시더니 하나둘 치우며 표정이 달라지셨습니다. 정리 후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내 인생도 이렇게 방치했구나. 그 후 뜻밖의 일들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고, 작은 일거리가 들어왔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나아졌습니다. 돈도 물론 들어왔지만 그보다 삶 자체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집을 바꾸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선택이 차분해집니다. 지출이 조심스러워집니다. 이거 정말 필요한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충동 구매가 줄어듭니다. 돈은 이 변화를 보고 천천히 따라옵니다. 사람이 안정되면 돈도 안정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크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전체를 뒤집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만 바꿔도 됩니다. 현관 신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거실 중앙에 작은 테이블 하나 놓는 것. 고장난 물건 하나 버리는 것. 형광등 하나 바꾸는 것.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듭니다. 이 집에 돈이 머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집에 던져보십시오. 집이 답할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입니다. 이사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집을 비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집은 말없이 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바빠서, 익숙해서, 혹은 보고 싶지 않아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우리 집도 그렇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인식이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집은 지금 돈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집을 한번 다르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난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집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오늘 당장. 돈은 그 작은 변화를 봅니다.